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2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현입니다. 10월 5주차 2학년 기계일반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8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페이지에 앞서 1차시에서 열에너지까지 진행하였고, 자, 이어서 태양에너지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에 이용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로 구성된 묘들과 축전지,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자, 이렇게 송전탑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선들이, 자, 우리 오른쪽의 가정에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예는 우리 일반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집에 혹시나 이제 태양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공급을 받는 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집은, 자, 일반적인 집과 달리 이러한 태양전지 직광판과, 자, 이러한, 자, 연계보호장치, 분전반, 뭐, 이런 이제 전력량계, 5개 개폐기, 뭐, 인버터 등 여러 가지 자,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압 배전선은 이제 일반 가정에 다 있고요. 어차피 이 고압의 22,000V로는 자, 전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전압을 강화시켜야 되는 장비인 저압 배전선 일반 가정에 다 있는데, 자, 어찌됐거나 이런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 가정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그림과 같이 이러한 장비가 다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자, 이어서 위에 그림이 도식표인데, 자, 어찌됐거나 태양에서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한 후 열에너지로 변화시켜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열 발전에 활용됩니다. 태양열 시스템은 지별부, 축열부, 이용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수 급탕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태양열 발전 시스템 등에 사용됩니다. 자, 그림 5-6 태양열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별부와 자, 축열부, 자, 이용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태양열 에너지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지만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이제 태양은 이제 자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저 멀리 우리가 1억 킬로미터에 이제 떨어진 태양에 비춰오는 빛의 에너지를 자, 이렇게 날라오면 자, 지구 대기를 거쳐서 이제 지구 표면에 이렇게 닿게 되잖아요. 닿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자, 복사 광선을 자, 우리 사람들이 이제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러한 장비들에 의해서 자, 이런 이제 자연적인 에너지를 열의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 자, 아래의 그림인데, 자, 우리 가정에 쉽게 설명하면 자, 이렇게 이제 온수를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이 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태양열 에너지에서 이제 온도를 자,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쓰게 되는데, 자, 축열조 처음에 이제 장비가 존재해요. 이 찬물을 축열조를 통과시켜서 자, 온도를 이제 상승시킵니다. 이제 상승시켜서 자, 최종적으로 이제 열교환기에서 이런 이제 상승된 에너지를 자,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지별기에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응축된 지별기를 통해 자, 제어장치에 공급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자, 에너지만큼 이 제어장치에서 제어를 해서 이제 뺏어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뺏어 써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제어장치가 이제 이러한 태양열 난방 시스템에 자, 우리가 방에 보면 우리가
냉난방 장치 조절 컨트롤기 있잖아요. 그 컨트롤기의 명령을 받아서 제어 장치가 자 이렇게 자 이제 태양열 에너지로 생성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조 보일러로 자 여러분들이 온수를 쓸 수 있고 집 난방에 활용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의 약 47%는 지표면을 따라 지하에 저장되므로 지하수와 지하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을 흡수한 땅 속의 온도는 지표면 부근의 10도에서 20도 정도이고 지하 1, 2km는 80도의 정도를 유지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에 이용됩니다. 자, 그림 5-7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지열을 활용하면 자, 앞서서 태양열은 이제 난방밖에 안 되는데 자, 지열 에너지는 자, 한 가지 차이가 냉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살펴보면 자, 난방을 이용한 자, 방식을 살펴보면 자, 땅 속에 이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 최종적으로 지열 히트 펌버 자를 활용해서 온도 변환을 시켜서 온도를 높입니다. 이 장치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높여서 온도차를 높여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자, 온도는 자 18도에서 38도까지 양 지열 히트 펌프에서 20도를 높여서 가정에 다시 공급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열 에너지를 통해 지열 히트 펌프로 자 이렇게 자 가정에 이제 난방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자 15도에서 20도의 원래 이제 지열을 자 지열 히트 펌프를 통해 원래는 이제 한 18도에서 24도 되는 자 공기를 자 지열 펌프 지열을 활용해서 온도를 반대로 이건 낮추는 겁니다. 8도에서 16도로. 그래서 난방을 할 수 있다. 자 이의 근원은 자 지열 에너지 태양열의 47%가 지표면을 따라 지하에 저장되는 원리를 활용해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온도 변화로 태양열 에너지와 다르게 자 냉방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난방은 물론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총 에너지를 배우면서 총 이렇게 뭐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지열 에너지까지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에너지는 조력, 파력, 해류 등을 이용하여 고갈될 염려 없는 공해 문제가 없는 미래 이상적인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여 조력 발전에 적합하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파도 발생 빈도가 높아 파력 발전에 적합하다. 자, 우리가 특히 동해안 동해가 이렇게 해양 에너지 자, 이렇게 쓰기 적합한 자, 이제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로서 삼면이 다 바다죠. 서해, 동해, 남해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바다들은 대체적으로 조석 간만의 차가 큽니다. 조석 간만의 차라는 것은 아침 조자, 밤 석자잖아요. 아침과 밤에 이런 바다 깊이가 이제 물 높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밀물, 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의해서 자 이렇게 밀물이 이제 썰물 자 이렇게 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밀물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간만에 따라서 만조가 수위가 이제 높아지는 해수의 이동이고요. 자 밀물은 들어온다는 거고요. 이제 썰물을 살펴보면요. 이제 썰물은 이제 나가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조에서 간조로 될 때 수위가 낮아진다는 거. 뭐 보통 이제 썰물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밀물과 들어올 때와 썰물 나갈 때의 차로 의해서 자 이렇게 해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쉽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에너지 1-1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고요. 자 이어서 자 이렇게 열원동기의 두 번째 증기원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원동기에 대한 자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원동기는
자, 교과서 200페이지입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전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전기기관, 전기터빈 등이 있습니다. 전기기관은 전기의 힘으로 실린더 내의 피스톤을 완복 운동시키고 이것을 다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열기관 개발 초기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내연 기관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터빈은 전기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다시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동기입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압의 전기를 터빈의 날개에 작용시킨 후 날개차를 회전시켜 동력을 얻으며 진동이 적고 효율이 좋아 빠른 회전력과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원동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장치로 구성됩니다. 자, 첫 번째, 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기 발생 장치를 말하며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전기를 만드는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 터빈은 유체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수기는 터빈에서 일을 하고 나온 전기를 냉각시켜 액체의 상태로 물을 만들어 주는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급수 펌프에 대해서 설명하면 복수기에 냉각된 물을 보일러로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전기를 만드는 장치로 동력 발생용과 건물 및 가정용의 난방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 그림이 산업용 노동 연관식 보일러라 할 수 있겠고, 보일러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노, 물과 전기를 저장하는 보일러 본체, 각종 부속 장치, 부속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노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로 연소 장치와 연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 연료와 기체 연료는 버너를 연소 장치로 사용하고 고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화격차 연소 장치를 사용합니다. 연소실은 노의 중앙부로 연료나 연소가스를 연소시키는 공간입니다. 자, 보일러 본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본체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로 물을 가열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력 연기로 원통형입니다. 본체 내부의 3분의 2에서 4분의 5 정도로 물로 채워서 가열하여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일러 드럼이나 수관 연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속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일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장치에는 급수 장치, 연료 공급 장치, 분출 장치, 집진 장치, 안전 장치, 계측기기,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일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본체의 구조와 형식에 따라 원통 보일러, 수관 보일러, 특수 보일러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발전용, 공장용, 난방용, 선박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 원통 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통 보일러 내의 노통이나 관 속으로 불꽃이나 연소가스가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최고 사용 압력은 9.8바 이하, 최대 전기 발생량은 보통 10톤, 시간당 10톤으로 미만이고, 원통 보일러는 지름이 큰 동체 내에 원통형의 연도를 설치한 노통 보일러와 전열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연관을 설치한 연관 보일러 및 노통과 연관을 조합한 노통 연관 보일러 등이 있겠습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와 연관 보일러의 장점을 조합한 보일러로 전열 면적이 넓고 증방량도 크며 효율이 85에서 90%로 성능이 좋아 공업용이나 공기 조화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노통 연관 보일러의 도식편인데요. 자, 이렇게 버너를 통해 이렇게 압력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자,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되면 자, 이렇게 자, 연소가 되면서 자, 이런 안전 밸브, 주전기 밸브, 맨홀로 의해서 제어되면서 최종적으로 연관을 통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자, 이어서 수관 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보일러는 지름이 작은 보일러 드럼과 물이 흐르는 가는
수관을 조합하여 만든 보일러로 전열 면적이 넓고 고온 고압의 전기를 빨리 발생시킬 수 있어 열 효율이 높으며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에서는 수관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자, 특수 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가열 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면 간접 가열 보일러는 증기 또는 고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온수 탱크 내에 설치한 가열 코일에 열원을 통과시켜 탱크 내의 물과 열 교환하여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건물 높이에 관계없이 0.3에서 1기압의 저압 보일러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편하며 대규모 고층 건물에 사용됩니다. 자, 폐열 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일러 자체의 연소장치 없이 가열로, 용해로, 가스터빈 등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 온수 보일러나 소형 증기 난방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 5-10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 그림 5-11 간접 가열 보일러, 자, 이렇게 배수 밸브로, 자, 이렇게 제어가 하면서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직관로를 이렇게 통과해서 증기 과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버너를 통해서, 자,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자, 버너를 통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배수가 되면서, 자, 이렇게 뭐 이제 보일러 이제 고온의 물이 이렇게 이제 공급된다는 거, 자, 이렇게 배수가 되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간접 가열 보일러인 경우에도 급수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자, 보일러 장비가 이 급수관 이런 이제 가열 코일에 의해서 온도가 달궈지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배수가 이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급탄관을 통해 배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전기 터빈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기 터빈은 고압의 유체를 공급받아 그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장치고, 유체를 부채 모양의 고정 날개와 가동 날개에 통과시켜 그중 가동 날개를 회전시켜 유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고, 전기 터빈은 주로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발전기를, 자,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되고, 전기 터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고정 날개와 가동 날개 한 쌍을 단일화하고, 전기 터빈은 보통 10단 정도로 구성되고, 고정 날개는 터빈의 껍데기에 고정되어 있고, 가동 날개는 회전하는 터빈 측에 달려 있으며, 고정 날개는 노즐 역할을 합니다. 노즐은 유체 압력을 떨어뜨리는 대신 유체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며, 속도가 빨라진 유체가 돌아가는 날개를 밀어주며 터빈축이 회전하면 발전기를 돌려 발전을 합니다. 자, 전기 터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기 터빈의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자, 노즐을 통해 이렇게, 자, 장비를 이제 회전 운동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회전 방식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면, 충동 터빈은 노즐 내에서 전기를 팽창시켜 가동 날개를 회전시키는 방식을 충동 터빈이라 하며, 충동 터빈의 압력 강화는 노즐에서 발생합니다. 자, 디귿 반동 터빈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기가 고정 날개에서 나올 때 반동을 이용해서 가동 날개를 회전시키는 방식을 반동 터빈이라 하고, 반동 터빈은 고정 노즐 없이 전기가 고정 날개와 가동 날개를 흐르는 동안 압력 및 온도가 강화되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자, 두 번째, 전기 배출 방법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면, 전기가 복수기 또는 응축기로 배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응축식 터빈과 불응식 터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역 응축식 터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응축식 터빈에는 다량의 냉각수를 복수기의 관을 통해 순환시킴으로써 전기를 응축시키며, 냉각수는 응축 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방출시킵니다. 이 연속적인 응축 과정을 통해 복수기에서는 저압이 유지되어 전기의 팽창비를 증가시켜서 터빈의 효율과 일의 출력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주요 발전소에는 대형 발전기와 직접 연결된 응축식 터빈을 사용합니다. 자, 불응식 터빈에 대해서 알아보면, 불응식 터빈에는 전기에는 터빈을 통과시키면서 팽창한 뒤 대기 난방 장치 등을 비롯한 그 밖의 여러 장치로 배출됩니다. 이 터빈은 저압 또는 고압 전기를 이용하거나 전기 발생기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 사이에서 설치하므로 부수적으로 전기 발생이 이루어지는 산업 공장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205페이지 내연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열기관에는 기관 내부에 있는 별도의 열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외연기관과 기관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내연기관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은 내연기관이고, 우리가 자동차가에서 배운 건 내연기관입니다. 전기기관은 외연기관. 요즘은 이제 외연기관 잘 안 쓰죠, 자동차에서. 자, 뭐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전기기관 아주 오래된 데는 이제 쓰기도 하는데, 자, 대부분 가솔린 기관은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으로 내연 기관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며, 실린더 내에 연료와 공기가 흡입되어 압축한 후 점화를 플러그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력으로 피스톤 왕복 운동시키면 커넥팅 로드 및 크랭크 축에 의하여 회전 운동으로 바뀝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에 이회전하는 동안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으로 이루어지며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모두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자동차과는 사행정 사이클 가솔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사행정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입 행정은 흡입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가 실린더 내에 들어오고, 압축 행정은 하사점을 지나면서 피스톤은 상승하고 흡입 밸브가 닫히면서 실린더 내의 혼합 기체는 약 7에서 11대1의 압축비로 압축되고, 이때 압력은 7.8바에서 10.8바 정도고, 자, 206페이지 폭발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행정의 끝부분에 이르러 혼합 기체가 최대 고압이 될 때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기면서 혼합 기체는 폭발하게 되고, 그 힘으로 피스톤은 하강하게 됩니다. 자, 4. 배기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배기 밸브가 열리고 다시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연소된 가스는 배기 밸브를 통하여 배출됩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작동,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배기 행정에 대해서 도식표가 있다는 거. 자, 흡기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연료를 이제 태우면서 이제 연소하면서 이렇게 그 연소한 에너지로 커넥팅 로드를 돌리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겁니다. 엔진을 돌리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자, 공기를 흡입하고, 공기를 압축시키고, 공기를 폭발시키고, 공기를 또 배기시킨다. 자, 이렇게 연료를 배기시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자, 이행정 사이클 가솔린 기관은 이제 오토바이인데요. 크랭크 축에 1회전하는 동안의 상승 하간의 1사이클에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폭발 횟수가 사행정 사이클의 2배이며 오토바이나 자동차용 소형 기관에 사용됩니다. 자, 상승행정, 흡입, 압축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피스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소기구가 닫히고 크랭크실 최적이 증가하면서 압력 저하로 혼합 기체가 크랭크실 내로 흡입되고, 피스톤이 더욱 상승하면 배기구가 닫혀 연소실 내에 혼합 기체는 압축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시킵니다. 크랭크 쪽을 상승시켜서 이렇게 혼합이 되고, 이렇게 하강을 시켜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하강을 시키면 또 배기를 합니다. 배기되면서 이렇게 리드 밸브가 닫히면서 이렇게 소기구가 이렇게 배기로 이동하고, 자, 207페이지 하강 행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된 혼합 기체는 점화 플러그에 의해 붓고 폭발이 일어나 하강되면 먼저 배기구가 열리고 연소가스가 배출됩니다. 이어 소기구가 열리며 크랭크실 내에 압축된 가스는 소기구를 통해 실린더로 압입되면서 잔류가스를 배출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사행정과 이행정 사이클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5-2 사행정 사이클 기간과 이행정 사이클 기간 207페이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폭발 액수인 경우에는 사행정은 크랭크 축 2회전 시 1회 폭발하지만, 이행정은 크랭크 1회전 할 때마다 1회 폭발 합니다. 효율은 4개의 행정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고 효율이 좋지만, 이행정은 흡계기구가 동시에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 혼합기체의 손실이 많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연료 효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밸브 기구는 밸브 기구가 필요하며 구조가 복잡하고, 자, 이행정은 밸브 기구가 필요 없고 배기구만 있어 구조가 자 간단하다. 자, 발생 동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배기량이 같은 경우 이행정 사이클에 비해 동력이 작고요. 자, 이행정 사이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행정 사이클보다 2배의 폭발이 일어나 배기량이 같은 경우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료 소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기량이 같은 경우 연료 소비율이 작고 이행정 사이클 기간 경우에는 자, 연료 소비량이 많아 대형 가솔린 기간에는 부적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디젤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은 실린더 내에 연료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흡입되지만 디젤 기관에서는 실린더 내에 공기만 흡입되어 압축됩니다. 이때 디젤 연료가 실린더 내에 분사되면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력으로 피스톤은 왕복 운동시킵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비가 매우 크며 최대 압축이 일어날 때 온도는 연료의 자연 착화 온도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자, 첫 번째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원리는 가솔린 기관과 같으나 가솔린 기관에 있는 기하기와 점화 플러그가 없고 대신 연료 분사 노즐과 연료 분사 장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흡입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흡입 밸브가 열리고 공기만 실린더 내에 흡입됩니다. 자, 208페이지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사점을 지나면서 피스톤은 상승하고 흡입 밸브가 닫히면서 실린더 내의 공기는 약 15도에서 20대 1의 자, 압축비로 압축되고 이때 압력은 25에서 49바, 온도는 500도에서 70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폭발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행정의 끝부분에 이르러 실린더 내의 압력보다 고압의 연료가 분사되며 자기 착화하여 폭발하게 되고 그 힘으로 피스톤은 하강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배기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배기 밸브가 열리고 다시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연료된 가스는 배기 밸브를 통해 배출된다는 거. 자, 이렇게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배기 행정. 자, 이렇게 자, 공기를 흡입시키면서 이 안에 자, 밸브에서 공기와 자, 이제 연료가 혼합되면서 자, 이렇게 이제 피스톤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흡입, 압축, 폭발 행정. 자, 폭발을 시켜야 이제 이렇게 에너지 공급하면서 엔진을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 할 때 피스톤이 이행정으로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작동 원리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같습니다. 이거와 같다는 거, 이행정. 자, 이렇게 상승 행정, 하강 행정을 통해 자, 이렇게 이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이 된다는 거. 자, 209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팽창과 배기 행정이 이루어지고 소기가 시작되고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소기와 압축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행정 사이클에서는 흡입, 소기, 배기 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흡입 계통의 송풍기를 사용하여 최저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가솔린과 기관과 디젤 기관의 비교를 해보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비교를 하면 자, 사용 연료는 가솔린은 휘발유, 디젤은 경유, 중유고요. 연료 장치는 기하기, 점화 플러그를 가솔린 기관 사용하고 연료 분사 펌프 노즐을 디젤 기관이 사용하고 연료 공급은 자, 공기와 연료 혼합기 또는 연료 분사를 가솔린 기관, 공기만 흡입 후 연료 분사하는 디젤 기관. 점화 방법은 점화 플러그의 불꽃 점화 방식인 가솔린 기관, 분사 후 압축 착화 방식이 디젤 기관, 압축비는 7대 11대 1, 가솔린 기관 15대 20대 1, 디젤 기관 이렇게 돼. 이 디젤이 훨씬 힘이 좋죠. 압축이 크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소리가 좀 시끄럽죠. 가솔린보다 디젤이. 압축 압력은 7.8에서 10.8바, 15에서 49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 자, 트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젤 기관을 많이 쓰죠. 힘이 좋으니까.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빠른 속도로 달리려면 힘이 좋아야 돼서 디젤 기관이 주로 이제 많이 하고요. 소음 진동은 작다, 매우 크다. 이렇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209페이지 Z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Z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자, 연소된 연소가스를 제트기류로 만들어 후방으로 분출시킨 후 그 반동으로 추진력을 얻는 원동기입니다. 이건 비행기죠, 주로. 쉽게 말하면. 비행기 엔진이고요. 자, 제트기관은 중량에 비해 추진력이 커야 하며 연료 소비율이 작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Z기관에는 가스 터빈과 기계적인 회전부가 없는 덕트 기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Z기관에서 가스 터빈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터빈 기관은 압축기, 연소실, 터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보 제트 기관, 터보 팬 기관, 터보 프롭 기관, 터보 샤프트 기관 등이 있겠습니다. 자, 가스 터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압축기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자, 터빈으로 배기를 시키는 과정인데 이 중간에 자, 연소실에서 자, 연료 공급이 되면서 공기를 공급시키면 이제 연료를 태워야 자, 이렇게 자, 배기되면서 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추력의 힘이 생기겠죠. 그래야 비행기가 이렇게 추력의 힘으로 확 떠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 날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자, 터보제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에서 흡입된 자 210페이지입니다. 공기를 압축기로 압축한 후 자 연소실로 보내어 연료를 분사시킨 후에 연소시키며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압축기 구동용 터빈에 분출시켜 터빈을 구동합니다. 터보제트 기관은 주로 항공기용으로 사용하며 군용기와 고속여객기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터보제트 기관은 자, 흡입구, 압축기, 연소실, 터빈, 배기 노즐을 통해 이렇게 에너지가 되고 자, 터보팬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팬 기관은 터보제트 기관의 압축기 맨 앞에 팬을 설치하고 구동하여 압축된 공기를 연소실로 보냄과 동시에 연소되지 않은 공기를 후방으로 분출시켜 추진력을 증가시킵니다. 터보제트 기관과 이제 터보 프롭 기관의 우수성을 결합한 기관으로 자, 대형 여객기 및 초음속 전투기에 사용됩니다. 자, 터보팬 기관은 자, 마찬가지로 가스 터빈처럼 자, 흡기를 통해 자, 연소실에서 연소시켜 팬 터빈을 돌려서 재연소 장치를 통해 자, 에너지를 공급시켜 이제 비행기를 돌리는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터보 프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프롭 기관은 자, 터보프롭 엔진은 프로펠러를 구동하기 위한 항공용 가스 터빈 기관입니다. 터보프롭 기관은 터빈 에너지로 압축기를 돌리고 감속 기호를 통해 감속한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구동시키며 중속고속도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터보프롭 기관은 자, 마찬가지로 공기 흡입을 시켜 자, 연소실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서 압축기로 자, 이렇게 자, 배기를 시켜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1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보 샤프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샤프트 기관은 출력을 모두 회전축 구동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관으로 헬리콥터 외 군용 선박, 발전기, 전차 등에 사용됩니다. 그림 5-22 터보 샤프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기를 자, 흡기시켜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흡기시켜서 자, 연소실에서 이제 압축을 시켜서 자, 이렇게 이제 압축기를 통해 자, 이렇게 이제 기어 박스에 이렇게 이제 전달돼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로터 헤드, 로터 날개 이렇게 확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덕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압축기, 터빈 등의 기계적인 회전부가 없는 기관을 덕트 기관이라고 하고, 자, 램제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제트 기관은 비행 속도가 빨라지면 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공기가 자체의 관성으로 압축되는 성질을 이용하고요. 압축된 공기를 연소실로 유도하고 연료를 연소시킨 후 발생한 연소가스를 제트 노즐에서 분출시켜 추진력을 얻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고속일수록 효율이 좋아지며 미사일, 무인 표적 항공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음속의 2배에서 4배인 초음속 비행기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그림 5-13 램제트 기관 을 통해서 흡입과 압축을 통해 자, 연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 팽창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 자, 이렇게 그림 도시편을 여러분들 용어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펄스 제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흡입구 앞에 체크 밸브로 된 자동 개폐 밸브가 있어 대기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밸브를 밀고 확산실로 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져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2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료를 분사시켜 연소가 일어나면 압력 상승으로 자동 개폐 밸브가 닫히고 연소가스가 제트 노즐로 분출되어 추력이 생기고 연소실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자동 개폐 밸브가 열리며 공기가 흡입됩니다. 자, 로켓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켓 기관은 자, 최근에 우리 이제 누리호 이제 이렇게 로켓을 쐈죠. 자, 이래 보시면 연료와 연소의
자, 필요한 산화제를 동시에 탑재하여 연소실 내부에서 혼합 연소됩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 고속의 제트기류를 노즐에서 분출시켜 추력을 얻는 기관으로 공기가 없는 대기권 내에서 비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합쳐서 추진체라 부르고, 자, 추진체 종류에 따라 액체 로켓 기관과 고체 로켓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펄스 제트 기관, 로켓 기관. 자, 이렇게, 자, 이제 연료통에서, 자, 산화제를 통해, 자, 펌프에서,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에너지가, 자, 이렇게 이제 흡기시켜서 이제 배기가 이루어지면서 확 추력으로 비행기가 로켓이 확 뜨는 겁니다. 펄스 제트 기관이 이제 이 로켓의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이번 10월 5주차 2학년 기계 일반, 자, 대단원호 에너지 변환과 공기 조화 중, 자, 열 원동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